여러분,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개월 사이에 XRP 보유량이 무려 9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9억 7천만 개였던 물량이 이제는 9,900만 개 수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어제 단 하루 사이에만 1,650만 개가 추가로 또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썸네일을 보고 이 자리에 들어오신 이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분 뒤 패닉이라는 문구 처음 보셨을 땐 조금 과한 표현처럼 느껴지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면요. 이게 전혀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신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그리고 왜 유독 코인베이스에서만 이런 움직임이 강하게 포착되는지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갑은 15분 뒤에 그냥 지옥행 직행 열차에 올라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 내용은 이 물량 이동이 일어나는 진짜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1650만 개가 추가로 또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사람들이 라면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는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태풍 온다는 소식만 들려도 사람들이 생수랑 라면을 진열대에서 통째로 쓸어 담아 가버립니다. 그럼 그게 무조건 좋은 현상일까요? 아니면 나쁜 신호일까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트 사장 입장에서는 태풍 온다니까 손님들 몰려오겠네 하면서 매출 늘어난다고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면이 어디로 실려나가는지, 누가 그걸 들고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재고만 싹 비워져 버리면 사실상 창고만 털린 꼴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딱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인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출구인지 아니면 진짜 큰일 터지기 전에 먼저 도망 나가는 건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항상 뒤늦게 뒷북만 치다가 끝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보유를 위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경우. 이건 보통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나는 이거 당장 안 팔고 오래 묵혀둘 거야. 이런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니까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들이 본인들 콜드월렛으로 옮겨두고 대규모 거래나 운용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겉으로만 보면 나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지금 XRP 가격 상황이 어떻죠? 11월 한 달 동안만 13%가 밀려 내려왔고 12월에 접어든 뒤에도 힘없이 흘러내리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약세 구간에서 거래소 물량이 빠져나간다? 이걸 단순히 장투하려고 빼가나 보내 정도로만 해석해버리기에는 뭔가 찜찜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극단적인 물량 이동이 코인베이스에서만 유독 강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낸스나 다른 주요 거래소들은 이 정도로 드라마틱한 잔고 변화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코인베이스에서만 이런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코인베이스는 말 그대로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미국 쪽 큰손 자금들이 지금 분명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계속 거론되는 XRP ETF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 미국에서 출시되는 XRP 현물 ETF들의 출시 후 단 2주 만에 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쉽게 말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ETF로 돈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누군가는 그 ETF 상품을 채우기 위해서 실물 XRP를 직접 사서 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실물 물량은 어디에서 조달되겠습니까? 결국 거래소들에서 끌어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퍼즐이 슬슬 맞춰지기 시작하죠.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동시에 ETF 쪽으로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ETF 발행사들이 필요한 만큼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싹 긁어모은 뒤 그걸 자기들 콜드월렛으로 옮겨두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면 좋은 신호 아니냐, 기관이 사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현재 XRP 가격이 2달러 초반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처럼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ETF 쪽에서 필요한 물량을 이미 어느 정도 다 채워 넣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매수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구하러 다녀보신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동네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온다는 소문만 돌기 시작해도 그 주변 부동산 값은 선반 위로 확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이 정작 필요한 땅을 싹 다 매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새로운 기대감이 붙을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오를 이유가 약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재료 다 소진됐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이 되려 꺾여 내려가는 장면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금 XRP가 딱 그런 구간에 접어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ETF 측에서 필요한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 압력이 이전만큼 강하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는 건 어떤 수급일까요? ETF 나왔으니까 이제 오르겠지라면서 뒤늦게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만 남게 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정작 큰 손들은 이미 밑자리를 다 깔아둔 상태에서 착 이제 어디까지 끌어올라오나 한번 지켜볼까? 이런 느낌으로 관망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테더 리스크입니다. 현재 XRP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이 USDT 페어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거래 페어 가운데 8개가 USDT 조합일 정도예요. 그렇다면 만약 테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XRP는 다른 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짚고 가면 지금 S&P에서 테더의 신용 등급을 취약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테더가 한 달러 패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테더 준비 자산 구성을 보면 미국 국채나 현금 같은 안전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각종 회사채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들도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30% 이상 큰 폭으로 밀려버리는 상황이 오면 테더의 안정성 역시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터졌던 테라마이너스 루나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이 깨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패닉 모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UST는 시장 내 점유율도 지금의 테더만큼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테더는 어떨까요? 지금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만약 이 테더가 흔들리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특정 알트 하나가 폭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전체 시스템이 한 번에 멈춰 버릴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XRP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XRP 거래 구조 대부분이 USDT 기반 페어에 매우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테더가 흔들리면 XRP 거래 흐름 자체가 일시에 마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2024년 10월 10일 바이낸스에서 XRP 가격이 $3 선에서 0.77달러까지 순간적으로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테더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유동성 공급자 시스템이 잠깐 꼬여버린 정도였는데도 단번에 70%가 넘는 변동폭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테더처럼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스템급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어떨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동시에 어떤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느냐 하면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워서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RLUSD는 이미 아부다비에서 승인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도 라이선스를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입장에서 보면 테더 불안하시면 우리 RLUSD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긴 호흡으로 보면 이건 분명 XRP에게 플러스 요인이 맞습니다. 테더 의존도를 서서히 줄이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독자적인 결제 인프라를 갖춰가는 그림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RLUSD가 테더를 바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는 아직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는 그동안 쌓아온 압도적인 유동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RLUSD가 그 위치를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테더 쪽에 잡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XRP는 결국 그 파도에 함께 흔들리며 같이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코인베이스의 XRP 물량 이동 이야기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처럼 공격적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ETF 발행사들이 필요한 수준의 물량을 맞춰놓기 위해 집중적으로 회수하고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큰손들이 어떤 위험 신호를 먼저 포착했고 그걸 피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급히 물량을 걷어내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둔 채 방치해두면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거래소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규제 이슈 때문에 갑작스럽게 출금이 막힐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거래소가 아예 파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쪽일수록 장기 보유할 자산이라면 무조건 자기 지갑으로 빼두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대규모 물량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단순히 장기 보관하려고 미리 옮겨놓자 수준이 아니라 뭔가 급하게 서둘러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한국 시장 쪽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내에서 XRP 거래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손을 잡으면서 일종의 팀, 코리아 구도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죠. 네이버페이 같은 국내 강력한 결제 인프라에 암호화폐를 연결하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XRP가 주요 라인업 중 하나로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너스 두나무 조합이 XRP를 주요 종목으로 미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가격이 자동으로 폭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결제 수단으로 실사용 수요가 발생해야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인데 그냥 여기서도 거래됩니다. 수준의 명목만 걸어서는 가격에 줄 수 있는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시장에는 늘 따라붙는 김치 프리미엄 이슈가 있죠. 해외 시세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붙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좋을 때는 기분 좋은 프리미엄이지만 그 프리미엄이 꺾이는 순간에는 오히려 해외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빠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XRP가 국내에서는 약 301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걸 달러로 환산해보면 해외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프리미엄이 크게 붙어 있지 않다는 건 한국 투자자들이 예전만큼 과열돼 있지는 않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기술적인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XRP는 2.459달러 위에서 일봉 마감을 해줘야 그 다음 목표 구간인 2.612달러를 향해 문이 열린다는 분석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2.459달러까지 도달하려면 대략 12% 안팎의 상승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과연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이 12% 상승 구간이 쉽게 뚫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함께 봐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1억 개 이상을 들고 있는 초대형 고래 주소 수는 8주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6%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소들이 들고 있는 총 보유량 자체는 오히려 지난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고래 숫자는 줄었는데 남은 고래들이 그만큼 더 많이 쓸어 담고 있다는 거죠. 결국 XRP 물량이 점점 더 소수의 주소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물량이 이렇게 집중될수록 가격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 고래들이 이제 좀 팔자 하고 한 번만 마음먹어도 가격이 한 번에 꽤 깊게 미끄러질 수 있고 반대로 한 번 더 모아보자 이렇게 움직이면 순식간에 위로 확 당겨 올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래들이 언제 어떤 가격에서 어떤 의도로 움직일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 차트와 뉴스 그리고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뿐인데 실제로 가격을 좌우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뒤편에서 고래들이 어떤 거래를 집행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엔즈 CEO인 레이 유세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12월은 XRP에게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기관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ETF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쌓이고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XRP 비중을 늘려나간다면 가격이 위로 당겨지는 강한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물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장 환경이 나빠지고 ETF로 향하던 자금 흐름이 반대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XRP는 2달러를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 또한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86,000달러 언저리에서 약 5%가 밀려있고 이더리움 역시 7.59%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가 약세로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 XRP 혼자만 독립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ETP 시장 전체 흐름을 보면 최근 4주 동안 약 55억 달러가 이탈했다가 가장 최근 일주일 동안 10억 7천만 달러가 다시 유입됐습니다. 이게 반등의 초기 신호일 수는 있지만 아직 확신을 갖고 완전히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4주간 빠져나간 55억 달러에 비하면 들어온 10억 달러는 규모가 아직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죠. 뱅가드 관련 소식도 한번 짚고 가야 합니다. 전 세계 2위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자기네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 ETF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슈가 당장 오늘, 내일 가격에 바로 반영될까요?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뱅가드 고객들이 실제로 XRP ETF를 직접 사들이기 시작해야 진짜 의미가 생기는 거지? 이제부터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공지만 나왔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XRP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흐름은 ETF 발행사들이 필요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실만 놓고 보면 그 자체를 나쁜 신호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량 확보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순간부터는 추가적인 매수,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더 리스크가 상시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XRP는 USDT 위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테더의 이슈가 터지면 다른 코인들보다 더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이 RLUSD를 통해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2.459달러 위로 깨끗하게 안착해줘야 상승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 차트 모양만 보면 오히려 2.119달러 지지선을 다시 시험하거나 이탈할 위험이 좀 더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래들은 물량을 점점 더 자기 쪽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시장 전체 심리는 아직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미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폭 이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2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는 정리한다.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놓는 식으로요. 반대로 2.5달러 이상 올라가면 일부 물량은 분할로 익절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사전에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막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지금 이 타이밍이 정말로 좋은 구간인지 한 번 더 차분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ETF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게 곧장 가격 폭등으로 직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한 차례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XRP에 배분할지 이 비중부터 정확히 정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게 들려도 암호화폐는 특성상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에 감정이 휘둘리지 마세요. 싱가포르 라이선스 확장 같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별 뉴스가 없는데도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뉴스는 참고 자료일 뿐 매수 매도 타이밍을 그대로 정해주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점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더 리스크는 반드시 머릿속 한편에 상시로 두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만약 테더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강하게 터져 나온다면 그 순간만큼은 포지션을 줄여두는 쪽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물량 이동 현상은 분명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상승의 신호인지 아니면 큰 하락의 전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하락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